만나도록 할게요. 자, 구름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쵸? 구름은 눈에 보이니까 구름은 수증기라고 하면 안 돼요. 구름은 더 이상 수증기가 아니고 물방울들이 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왜 하필 저 높은 하늘 위에 갑자기 물방울이 떠 있게 됐을까? 그 얘기를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야. 자,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그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상승하는 상황이 생길 때만 생겨요. 잘 봐. 공기가 상승을 하면 구름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려면 먼저 공기 상승이 시작이야. 음. 했지. 공기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팽창을 하는데 열에 출입이 없이 스스로 그냥 팽창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수증기와 공기 덩어리가 같이 올라가면 이 지표면 근처에 보다도 이 위쪽에서 외부 공기의 압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자, 왜냐면 이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 근처에 많고 공기들이 여기는 공기가 적다 보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급히 올라가다 보면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과 똑같아.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우리 귀 속 웨이도를 지나가지고 고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막이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더 우리 몸이 좀 더 압력이 세다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팽창이 되는 거야. 꼭 풍선 부풀듯이. 그러면 그럴 때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기도 자기가 이렇게 원래 지내던 지표면 근처보다 저 위에가 기압이 너무 약하니까 스스로 공기의 덩어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커지지 않고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자기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제가 조금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감압장치에다가 이렇게 초코파이 봉투 그대로 넣고 감압장치에서 공기를 마구마구 펌프질로 해서 빼. 공기를 빼면은 이 초코파이 어떻게 되지? 서우야 이거 어떻게 될까? 초코파이가? 부풀어 오른다. 맞아요, 맞아요. 부풀어 올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공기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지? 그러면 초코파이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초코파이 스스로 이렇게 커진다. 오케이?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커진 것까진 좋은데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온이 뚝뚝뚝 떨어져요. 자, 기온이 왜 갑자기 낮아지냐면 얘네들이 스스로 공기를 밀어내는데 자기 일을 쓴 거야. 자기 열을 소모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열을 소모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들이 있죠. 그쵸?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운동 에너지가 다른데 일을 하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팽창을 하면서 늘어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이제 그것이 기온이 낮아지는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러니까 더 이상 아까보다는 많이 공기 입자들이 부딪히지 않는 거지. 부딪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어떤 충돌할 때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음. 자, 어쨌든 여기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요.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슬점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슬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이슬이 맺히죠. 그러니까 물이 된다는 얘기야. 이슬점을 여기서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응결 시작해서 물방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름이 없다가 이슬점 도달한 그 시점부터 이제 물방울들이 막 생겨. 만약에 0도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구름이 생겨 있다면 그때는 여기는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구름은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구름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이제 비가 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자,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열을 하면 상승할 수 있어요. 일부분이 너무 이제 더워질 수 있죠? 왜냐면 이 지구라는 건 둥글잖아요. 그래서 태양열을 똑같이 받더라도 태양열이 들어오는 각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고위도 지방은 춥고 저위도는 굉장히 햇볕이 수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일부분이 강하게 가열이 되면 가벼워진 그 공기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가벼워지죠?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퍼지면, 대박. 자, 가벼워진다라는 거는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거든?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많이 퍼져버렸다 이거야. 여기가 서로 퍼져서 얘네들이 가벼워진 거예요. 또 이동을 그냥 하다가 산을 만날 때가 있어. 산 타고 그럴 때도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거죠. 또 재밌는 상황인데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가 있어. 찬 공기가 뒤에서 막 와가지고 급하게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 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튕겨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찬 공기 뒤로 가다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 그럴 때 이렇게 구름이 생길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이제 기압이 낮아가지고 공기가 모여들 수가 있는데, 모여든 공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모여든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하게 하는, 네,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얘기죠. 모여든 공기가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름 모양이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가 이제 튕겨 올라갈 때 위로 쌓이면 이렇게 되고 또 약간 옆으로 퍼지게 되면 충운형이 돼요. 그래서 위로 쌓인 경우가 저분형. 여기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충운형이 돼요. 네. 어서 와, 재경아.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름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공기가 상승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수 이야기까지 아예 하고 조금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구름이 이제 물과 물이 이제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 입자 하나는 사실 너무 작아가지고 공기 저항을 이겨내질 못해. 그래서 못 떨어져. 그래서 구름 입자들이 충돌을 하다가 서로서로 막 합쳐져가지고 점점 커지잖아? 그럼 비가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여기에 이렇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얼음하고 여기에 관행각된 물방울들이 있어요. 관행각된 물방울. 그 관행각이라는 거는 물이 굉장히 얼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거야. 얼기 어려운 환경이라 굉장히 건드리지 않거나 고요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핵이 없을 때. 그래서 물이 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물 자체가 0도인데도 얼지 않다가 이제 그 관행각된 물방울 표면에서 수증기가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 네, 그 수증기가 얼음에 하나하나 달라붙으면 눈이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하고 얼음이 붙었을 때는 눈이 되고, 그 눈이 내리다 녹으면 비가 될 수 있거든? 그렇게 생기는 거를 빙정설이라 하고요. 그냥 물과 물이 만나서 비가 되는 경우는 병합설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좀 더운 지방이겠지? 열대나 저위도 지방이고, 인정설은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나 우리나라 38도 정도라서 위도, 고위도 정도 때는 빈정설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0도 이하인데도 얼지 않고 액체로 존재하는 물방울이 있다. 이 경우에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얼음 알갱이 표면에 승화를 해서 붙는 거예요. 자기가 승화를 하면서 붙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거 있다? 안개 입자는 한 0.2mm라면 구름 입자는 0.02mm야. 그래서 이 0.02mm의 구름이 한 100만 개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름으로는 100배 차이 나거든, 지름은? 지름은 100배 차이 나는 거 많은데, 맞아요. 지름으로는 100배 차이 나는데, 개수로 따지면 100만 개 정도 모여야지 됩니다. 네. 이게 면적으로, 부피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63페이지 풀어볼 건데, 서우는 여기 책에 화면에다가 푸시고, 주한이는 책에다가 한번 63페이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1, 12, 13번 먼저 풀어볼래, 서우야? 재경이 왔네? 야, 재경아. 아, 맞다. 재경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재경아, 이거 선생님 설명이 끝났는데, 이 부분은 그냥 영상으로 봐. 알았지? 네. 근데 왜 서우 이거 여기에다 안 풀었지? 화면에다가? 서우야, 여기 풀어봐야 돼. 화면에다예요? 응, 응, 화면에다가. 저 다른 곳에다 적어놨네. 아, 적어놨어? 그럼 불러보자. 잘했어. 자, 우리 주한이도 다 하셨죠? 자, 서우야, 여기 기억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행차, 뭐지? 그 다음에 상승, 상승, 기온, 하강. 하강. 그래서 이슬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 그죠? 그렇게 하셨죠? 자, 네. 12번은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1, 2, 3번은 주한이가 한번 표시해보고 4, 5, 6번은 서우가 한번 표시해볼래?
뭘요? 응, 무슨, 저 뭐였어? 자, 갑시다. 올라가면 주변 기압이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낮았고, 부피가 팽창하는 거 맞았고, 기온이 그래서 낮아지고 맞았고. 요거 어렵죠. 이게 왜 갑자기 포수 이야기가 나왔냐? 우리 저번에 포수가 기온하고 관련 있는 거 배우셨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떨어지면 포수도 감소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건가? 잘했네. 그러면 습도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호수가 작아지면 지금 실제 수증기 공급은 없었어. 얘는 일정하고 이게 지금 습도거든? 그러면 습도가 커져야죠. 그쵸? 아래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어. X죠. 그래서 응결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구름이 생긴다. 너무 잘했고요. 13번도 이거 쉽다 쉽다. 그냥 같이 보자.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따뜻한 공기 상승할 때, 당연히 올라갈 때, 기압이 낮은 곳으로 좀 모여들면 모여든 쪽으로 공기가 와서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올라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보통 공기가 상승하고 구름이 발생하고 비가 오기 마련이다. 반대로 고기압은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할 일이 없어. 오히려 하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맑은 날씨를 좀 유지하는 편이다라는 게 거예요. 자, 이제 14번하고 15번을 한번 또 풀어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 14번은 여기 그 뭐지? 그렇게 해볼까? 어, 우리 서후가 14번에 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1번까지. 네, 이렇게 5개 주안이? 네, 한번 해볼까요? 주안이 서후 체크해볼까요? 지금 재경이가 이거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냥 살짝 들으시면서 저런 내용이 있나 보다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어, 근데 이거 쓰기 힘들지 않나요? 쓰기 힘들면은 이렇게 쓸까? 빈정설은 그냥 이렇게 쓸까? 병합설은 열어 쓰고? 네. 음. 네. 지금, 일단, 이 모양이, 사오야, 얘가 약간 좀 이렇게 위로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느낌 아니니? 약간 되게 하얗고 위로 솟은 느낌이면 저군형이에요, 저군형. 층운형은 되게 흐릿하고 얇게
이렇게 이불처럼 펼쳐져 있거든? 아시겠죠? 그다음에 어 보세요. 상팽하이응 요것도 있네요. 요거, 상팽하이응. 음, 공기 상승이 강할 때 맞아요. 그리고 소나기 맞고요. 전 구간이 다 물방울이잖아? 그러면 병합설이에요, 병합설. 어, 이거 물과 물이 합해져서 비가 되는 거. 그리고 물방울 얼음이 다 있다? 그러면 빙정설 맞아요. 그리고 중위도나 고위도면 좀 추운 곳이니까 이게 병합설. 아, 빙정설 맞아요. 네, 맞았고요. 열대지방에서 그런 병합설. 네, 서로 부딪히면서 병합설. 얼음에 수증기 붙으면 빙정설. 오, 다 맞췄네.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이 과정을 우리 재경이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제 영상은 더 이상 찍지 않고